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15강 워드프레스 메인 페이지 만들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는데 저희 사이트 보시면 이 부분, 이 포트폴리오 부분은 일일이 이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ACF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반부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약간 좀 배경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웹사이트 제작 추가 서비스 부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 오셔서 페이지를 누르시고 이제 엘리멘트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플렉스박스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구조를 먼저 파악해 보면 글자가 이렇게 3개 단위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섹션 3칸이 이제 2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짜보죠. 플러스 버튼 누르고 제목 복제해서 3개 만들고요. 자, 컨테이너 부분 여기 이렇게 이제 좌측으로도 배치가 되고 안쪽으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중 구조의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컨테이너를 이중으로 감싸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넣은 다음에 안쪽 컨테이너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누르고 복제하면 아래쪽으로 가죠. 이 두 컨테이너를 감싸고 있는 바깥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에 오셔가지고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2칸이 됩니다. 하나를 더 복제해 주시면 이렇게 3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컨테이너를 한 번 더 복제하면 아래쪽으로 이제 3칸이 또 생겨서 총 6칸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이 한 컨테이너 안에 6칸으로 구현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드를 이렇게 넣게 되면 자동으로 6칸이 완성이 되죠. 이 안에다가 글자나 이미지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아까처럼 플렉스박스처럼 방향으로 위아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열과 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점은 그리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글자를 넣고 아래쪽에 이미지를 넣고 이제 배치를 하고 싶은데 무조건 이 한 칸에 한 요소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짜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그리드를 쓸 때에는 그냥 이미지 6개가 동시에 들어간다던가 하는 일단 이제 한 개 요소에만 적합한 그런 이제 구조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고 우리는 그대로 이 컨테이너를 이용할 거고요. 지금 컨테이너도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3칸을 분배를 해봤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플렉스박스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넣어서 3중으로 한번 컨테이너를 쌓아 볼게요. 자, 안쪽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우측 누르고 복제해 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큰 박스 안에서 2개의 긴 컨테이너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컨테이너를 하나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면 이제 3중이 되잖아요. 3중이 됐을 때는 두 번째 컨테이너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고 안쪽 컨테이너를 복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3중을 만들 수 있고 이 중간 컨테이너 있죠. 중간 컨테이너를 복제해 주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3중이 돼서 아래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삭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한 개 컨테이너에 이렇게 가로로 3줄, 세로로 2줄 형태의 그리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과의 차이점은 얘는 완전히 분리된 컨테이너죠. 여기에서는 공통된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상황에 따라 제작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뭐 필요에 따라라기보다는 제작을 하시면서 편한 방향으로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아래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컨테이너 삭제하고 다시 위로 올려서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아이콘과 글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아이콘 상자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콘 상자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콘과 제목과 내용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겠지만 첫 번째 요소를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 복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 번 작업할 필요가 없죠. 그럼 맨 위에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문구는 엑스트라 서비스라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웹사이트 제작 추가 서비스, 세 번째는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전부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가운데 정렬은 제목 클릭해서 스타일 탭에서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컨테이너에서 지금까지도 다 했지만 위아래 패딩을 넣어서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으로 가서 패딩에 넣을 건데 이 링크 아이콘 눌러서 해제를 해줘야 각각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50씩 넣어서 여백을 주도록 하고요. 현재 여기는 배경색이 없기 때문에 흰색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부터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엑스트라 서비스라 되어 있는 부분에 글자 색상, 스타일에서 텍스트 색상을 먼저 바꾸고요. 자, 글자 크기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가서 20픽셀 정도로 조금은 작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 제작 추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글자 색상 저희는 333, 333으로 두고요. 굵기를 제목 부분이니까 조금 굵게 700 정도로 맞춰주고, 아래 부분 여기는 색상 동일하게 333으로 하되 타이포그래피 클릭해서 굵기를 얇게 해주고 크기는 24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21 정도로 맞추고 선 높이를 26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에 가서 보면 전부 H2 태그로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태그는 이제 제목의 경우는 H 태그로 하든가 문단은 P 태그로 하는데, 지금 이 섹션 여기에서는 웹사이트 제작 추가 서비스만 제목의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P 태그로 해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걸로 태그를 변경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도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콘 부분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수많은 아이콘들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원하시는 아이콘이 없다면 업로드를 직접 하셔서 아이콘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이 이제 프로 기능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요거는 프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무료로 제공하는 아이콘 중에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저희는 이제 코멘트 다트라는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삽입해서 넣어주시면 아이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목 부분에 저희가 온라인 1대1 채널 운영, 그리고 설명 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색상이 좀 다르죠? 아이콘의 경우에 색상을 바꿔야 되는데, 자, 색상은 스타일에 가셔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색상 부분, 그래서 컬러 값, 원하는 컬러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 클릭하시면 제목과 설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제목의 색상이 하늘색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는 333333으로 하고 밑에는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대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333보다 조금은 옅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이콘이랑 이런 게 다 좌측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운데도 괜찮은 것 같고, 대신에 가운데로 두 대 많으시죠 할 때 여기를 한 칸 띄워 볼까요? BR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박스에 그림자 효과를 넣을 텐데요. 그림자 효과를 줄 땐 간단합니다. 이 컨테이너를 클릭을 하시고 스타일 탭을 눌러서 테두리 부분에서 상자 그림자 부분을 클릭만 해주셔도 이렇게 약간 반짝이는 듯한 겉에 이제 테두리에 그림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자 효과는 좋은데 위아래 간격이 좀 부족하죠. 위아래 간격을 주기 위해서 컨테이너 클릭을 하시고 고급에 가서 역시 바깥 영역이 아닌 안쪽 영역이니까 패딩을 주고 싶은데요. 링크 아이콘 해제해서 상단 하단으로 30 정도로 해서 한번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완성된 것 같고요. 지금 완성된 디자인을 복사해서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클릭하고 마우스 우측 눌러서 복제하고 기존 컨테이너는 클릭 딜리트 키, 클릭 딜리트 키 해서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도 이번에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래쪽 컨테이너에 와서 붙이기를 해보시면 역시 똑같이 복제가 되고요. 여기도 복사하신 다음에 우측에서 붙이기, 동일하게 붙이기 하시면 이렇게 6개 잘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여백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날려버리고 여기서 이 세 개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를 복제를 하시면 아예 똑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가운데 부분이 지금 여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맨 바깥의 컨테이너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0으로 간격을 없애주시면 딱 알맞게 잘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 부분과 이 컨테이너 부분의 여백을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설명 부분이 글자가 제목보다 별 차이가 없어서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클릭하고 스타일 눌러서 타이포그래피에서 18픽셀 정도로 좀 낮추고 대신 선 높이도 24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문구만 바꿔주면 되겠죠. 하나씩 바꿔볼까요?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내용 써주시고 역시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서 한 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데이터 분석 도구 설치 아이콘은 다 하고 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도구 앞에서 저는 이렇게 한 줄 내리고 싶고요. 밑에 부분도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 작업을 통해 뒤로 붙이고요. 마지막 웹사이트 보안 설정이 있는데 자, 그다음 아이콘 바꿔볼까요? 두 번째 아이콘부터 두 번째는 모바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아이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 도구의 아이콘은 데이터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아이콘을 사용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은 서치에 SEAR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웹사이트 최적화 설정 부분에는
COG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톱니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설정의 아이콘은 락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물쇠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근데 이제 그림자 효과나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모바일과 태블릿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